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40세 전에 알아야 하는 이것이라는 제목으로 김미경 대표님의 인사이트를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원규 채널에서 제가 영상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지금 이제 12월, 올해 23년에 12월 마지막 달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내년 계획들을 다들 세우고 있거나 올해 또 어떻게 살았나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실 것인데요. 우리가 인생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위주로 또 세우고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김미경 대표님도 이 무명의 시간이 정말 18년 정도라면 우리가 연예인으로 치자면은 무명의 시간이 누구나 다 있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유명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가 당장 우리는 뭔가를 하면 결과가 당장 나오기를 누구나 바라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재테크를 하나 자기 개발을 하든지 그게 오늘 당장 하는 게 내일 결과로 나타나지 않죠. 그거는 몇 년 후가 될지 솔직히 뭐 1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계속 하는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오히려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당장 30대에 20대에 뭔가를 이루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없다라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40세 이후에 아니면 뭐 60세 그 다음에 뭐 50세 이후에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급하게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김미경 대표님이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중위 나이가 이제는 그 변동이 예전과는 많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인의 나이에서 17을 빼게 되면은 이제 현재 내 나이, 기존에 물론 자기 나이가 생년월일이 있으니까 나이가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활동하는 나이는 이 나이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미경 대표님 같은 경우에 지금 60세이신데 여기서 17을 빼게 되면 43세의 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3세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생각하고 지금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계산을 해보면 내 나이가 아직 뭐 미성년자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근데 현재 나이는 안 그렇지만 이 나이로 계산을 중위 나이로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이 마인드 자체를 여러분들 지금 60이라고 해서 사실은 예전에 60세 하면은 이제 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대표님을 봐도 60이라고 믿겨지지 않게 되게 젊죠, 그죠? 활동도 왕성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을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을 변화한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18년 동안의 그런 무명을 겪고 이제는 되게 활발하게 또 사업적으로도 성공하시고 이렇게 이루어졌던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해 보신 것 같아요. 워낙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강의, 동기부여, 자기계발 관련해서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자, 마흔 수업이라는 책을 내시면서 그 책을 다시 또 확장판으로 또 출간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왜 사람들이 실천을 못하고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더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는가를 많이 생각을 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나라고 생각을 해보니 매일 뭔가 실천한 게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신 거죠. 본인은 너무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하니까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들은 그걸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뭐였나라고 되돌아봤을 때 이 다이어리를 쓰고 생각을 하는 그 힘, 실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의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이 행동을 가르쳐 주면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다이어리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뭐 많이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그죠? 책에서도 마찬가지 알고는 있죠. 실천이 안 될 뿐이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BOD입니다. 줄여서 being, organizing, 그 다음에 doing. 자, 그럼 뭐 대충 눈치를 챌 수 있겠죠. 그죠? 어떤 것인지. 우리가 뭐 계획만 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듯이.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 개발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다이어리 쓰는 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관심이 많고, 실제적으로 이제 실천을 하고, 올해 또 새로운 거를 좀 저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관심 있게 봤었는데, 이게 좀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 질문 던지는 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기와 진지한 대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내 안에 나를 데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 안에 나 혼자가 아닌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명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철학자, 그 다음에 기획자, 그 다음에 집행하는 집행자, 세 명이 살고 있다. 세 명을 내가 데리고 살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이어리는 그 도구로 활용한다라는 거지 다이어리가 주가 되는 건 아니죠. 결국은 내가 이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생각이 실행으로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큰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 질문이라는 게 여러분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우리가 다이어리 쓸 때 투두리스트 많이 적잖아요. 그죠? 뭐 하기 뭐 하기 뭐 하기 그것도 중요는 한데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뭐 하기를 적어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면은 뭐 은행을 가는 거라든지 꼭 적지 않아도 해야 될 거는 적을 필요가 없죠. 물론 우리가 이제 기억을 다 못하니까 적어두는 그 습관은 좋지만은 그런 게 인생을 변화시키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빅 퀘스천을 던질 때는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죠. 크게 내가 10년 뒤에, 5년 뒤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 철학자적인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질문을 던지면은 이제 뭐 여기에서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뭐 가족과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나에게 중요한 그거다라는 그 계획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행동이 나오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라면 뭐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빨리 퇴근을 한다든지 뭐 1시간을 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다든지 밥 먹는 시간을 가진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겠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크게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상에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크게 결과를 내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남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듯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죠. 그럼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BOD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는 되게 좋은 네,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떤 거를 이루고 싶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고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관점에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그런 게 그 전에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동기가 있어야지 우리가 열정이 생기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자기 인생의 방향이 일단 잡혀야 된다는 거죠. 자격증을 따고 뭔가를 준비하고 이런 것 자체가 방향이 있어야지 그게 따라서 갈 수 있는 거죠. 크게는 뭐가 되고 싶기 때문에 이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지 동기가 돼야 되지 행동이 나오겠죠. 근데 그냥 자격증 그냥 남들 다 따니까 좋아 보여서 따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철학자, 기획자, 집행자가 내 안에서 이 세 명이 협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세 명이 다 이 세계 철학자, 기획자, 집행자가 잘 돌아가야지 내 인생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다이어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적어보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성찰을 해보고 집행을 하고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나이가 뭐 50, 60이 됐다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자기 성장에 대한 공부는 자기 개발은 끊임없이 해야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만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자인데도 자기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 정의가 돼야지 그 인생을 살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계속 동기부여가 되고 결과가 나오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만족하니까 또 새로운 또
성장을 꿈꾸게 되고 이게 계속해서 또 다른 성장을 불러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꿈꾸고 성장하는 삶이 결국 우리가 행복한 삶이잖아요. 물론 그 안에는 뭐 돈이라든지 이런 거,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큰 방향은 자기 성장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또 생각도 들어갔지만 어쨌든 여러분들도 다이어리를 아마 쓰게 될 것인데 내년에는 좀 이런 방향으로 써보자. 아니면 나와의 대화를 하는 이런 시간을 1시간 정도는 뭐 아침에 가져보자. 아니면 뭐 저녁에 퇴근해서 자기 전에 내일 어떻게 살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뭐 써본다든지 계획을 한다든지 그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그냥 생각 없이 하루를 맞이하고 보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BOD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